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진짜 이야기.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저 많이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캐스터님은 실물이 훨씬 불안관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미모가 있으십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신 이후에 거의 매주 방송국 복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뭐 기다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학수고대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요. 네. 그 차쌤이 사주기로 했다가 못 사주신 만둣국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칼국수와 만둣국이죠. 돌아온 기념으로 사주실 거죠? 글쎄요. 사드리고 싶은데 또 워낙 바쁘셔서 안 바쁘실 때 제가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가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PD님 카드로 한번 같이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9월이잖아요, 쌤. 9월 그렇죠. 좋아하시나요? 9월은 저의 계절입니다. 저희 일단 네?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저희 최 작가님과 제가 9월생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참 먼저 태어나셨음에도 저랑 동갑이시고 저는 이제 9월 23일 이번 주 주말이군요. 아쉽지만 제가 처녀자리 마지막 날 저의 생일이에요. 또 나왔네요, 처녀자리. 네. 알고 계시네요. 9월은 좋은 달. 추석도 이번에 있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시청자분들이 안무랑궁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늘 오프닝 내용이 방송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관련이 없어요. 없어요? 살짝이요. 어차피 원래는 관련 있는 오프닝을 늘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막상 말해놓고도 구차해서 9월과 관련하는 가을과 함께하는 저희 총총총 시간, 나름 구성진 코너 아니겠습니까? 저희 코너가 늘 하나의 CEO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테마 특집으로 묶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진 CEO나 기업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들 잘 뽑아다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팀이 원하는 인재, 회사의 독특한 조직 문화에 맞는 인재를 뽑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독특한 채용 문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독특한 채용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과 CEO 정말 궁금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기업들도 채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독특한 방식을 진행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용이 이제 브랜딩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캐스터 역할이나 아나운서 분들을 채용할 때도 똑같은 테스트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다양한 테스트를 한다는 경우들도 온라인의 아티클을 통해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 방송사의 특징을 드러내듯이 임직원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채용에 잘 인입해서 그 회사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채용 과정에 잘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요즘 기업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인재들이 결국 그러한 채용하는 모습에서부터 이 기업에 일하고 싶다, 근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뿜뿜 생기면서 보다 더 훌륭한 구성원으로 퇴사 안 하고 오래오래 이탈 가능성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등 회사나 기업 모두에게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독특한 채용 문화가 주는 선 역할이다, 좋은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독특한 채용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채용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기업, 마이더스 IT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채용 시장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AI 역량 검사를 또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는 채용에서 AI 역량 검사를 메인으로 둘 만큼 회사의 사업과 직결되는 채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용을 대행하는 이 회사의 특징은 본래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이 회사 이영우 대표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포스코 건설의 한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0년 9월에 회사가 분사가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설 공학 분야의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해서 기존에는 외국 회사들이 많이 차지했던 것을 독자 기술과 노력으로 회사가 일구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용 쪽 관련해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반영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채용에도 관심이 많은 이영우 대표의 특징은 본인을 CHO라고 치프 HR 매니지먼트의 오피서로서 역할을 자기의 이름을 직함을 명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채용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직원 복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일익장이다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더스 IT만의 독특한 채용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들이 무척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만큼 또 일이 고되고 또 네.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채용 측면에서도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전형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아 그럼 대체 뭘 보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뽑느냐? 만약에 얼굴 보고 뽑나요? 글쎄요. 그러면은 당신 합격 전 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전 또 매력이 나름이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PD님과 저는 화이팅 하자고요. 어쨌든 대부분 기업들이 서류 보고 뭐 적성 검사나 네. AI 검사 보고 면접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자소서를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고 네. 최소한의 조건 정보만을 입력한 후에 바로 AI 역량 검사를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자사의 AI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 마이더스 네. IT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럼 자소서를 자체를 내지를 않고 AI 역량 검사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네. 면접 전에 진행하는 전형이 그럼 아예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없고요. 네.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가 스타트업 느낌의 프로젝트성 회사였던 네. 것이고 그만큼 무스펙 전형에 가까운 내용들, 특히 성과가 없는 스펙들도 많잖아요. 뭐 네, 특정한 맞아요. 자격을 취득했다, 어디서 교육을 들었어요. 그런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그 어. 이후의 다양한 활동과 내용들, 일방적인 나만의 스펙 나열이 아니라 네. 실제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성과 중심의 역량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을 AI 역량 검사의 객관식 답 혹은 주관식으로 레코딩이 돼서 나오는 그런 답들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아니 대체 이렇게 한다고 정말 인재들이 나올까? 네. 숨은 진주나 보석을 찾는 느낌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그렇네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다양한 기회가 있는 기업이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회사 측의 의지를 담은 채용의 어떤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방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이 마이더스 IT만의 독특한 채용 문화가 또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가장 네. 구직자분들이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회사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이나 마케팅 둘 다 지원하고 싶은데 어딜 지원하지 할 때 네. 만약에 마케팅만 쓰면 영업은 지원 못 하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또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대부분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네. 그게 말이 우선순위지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지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바 지원자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AI 역량 검사를 응시를 할 수 있고요. 네. 현업 부서에서는 그 검사의 결과 리포트를 검토하고 어떤 분으로 인재를 추려서 면접 전형에 가까운 티타임 면접을 볼지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30분간 커피타임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커피타임 형식이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 면접관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원자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건 회사 측도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하는데 그 말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채용 준비에 대한 거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한 구직자의 노력을 좀 덜어주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제가 듣기로 예를 들면 뭐 R&D 부서로 지원을 했는데 영업 부문에 좀 맞아서 네. 영업팀으로 좀 할 생각이 없냐 이런 회사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선 중복 지원 가능한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네. 지원자가 정말 직무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지를 보려고 묻는 질문도 있거든요. 함정. 만약에 그렇죠. 만약 함정 그렇죠. 함정에 덫에 가까운 네. 질문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 질문이 만약에 처음부터 나왔다면 네. 정말 너 부서 옮겨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원자께서 저희가 이번에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서 네. 자기소개를 하고 난 뒤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소개는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들이나 본인의 이력과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R&D보단 기술 영업 쪽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네. 정도로 말을 하면 정말 내가 그쪽에 좋게 보셨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면접 후반부쯤에 물론 네.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귀납적으로 봤을 때요. 네. 거의 면접이 끝났을 때쯤에 타직무 지원이 괜찮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때는 지원의 의지를 묻는 그럴 것이라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고요.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 정말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네. 잘 판단하셔서 답을 해야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업을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채용에 진심인 기업들은 채용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컨셉 자체가 회사의 채용과 방향성을 갖게 한다라는 점, 채용의 컨셉화를 이룬 기업이라는 점을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회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네요. 마이더스 측에선 네. 완마체, 제 입으로 읽기 그런데 완전 마이더스처럼 채용을 한다. 마이더스답게 채용을 하겠다. 채용이라는 키워드에서만큼은 채용을 대행 운영하는 기업다운 모습을 채용 과정 중에서 자사 채용 내에서 네. 보여주겠다라는 회사의 의지, 지원자들이 만족하는 채용을 꿈꾸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독특한 채용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다음 기업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저희 코너가 대부분 국내 기업만을 네. 다뤘는데 우리 또 연지 MC께서 오셨으니까 맞나요? 맞죠. 네, 그렇게 됐죠. 또 왔죠. 시즌 2니까요. 어쨌든 왔으니까 독특한 채용을 하는 외국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 더 바디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을 포함해서 1200가지 제품 정도를 가진 영국의 브랜드고요. 65개국에 30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환경 캠페인을 이어오는 이 회사입니다. 저도 티트리 오일 비누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회사는 대부분 동물 실험 금지를 막아야 된다. 네. 원료, 공정무역, 그리고 실제로 여기 매장을 가보면 막 앞에서 비누 거품으로 막 네.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괜히 네. 손 잡혀가지고 같이 손 세척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쵸. 어쨌든 이런 회사가 채용까지도 착하게 네. 바꿨다고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착한 채용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인지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떤 건가요? 거의 그간 지난주와 이번 주 토탈에서 가장 충격적인 채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전인 19년도 9월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물류센터, 그러니까 더 바디샵의 미국 물류센터 직원 200명을 뽑을 때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채용 방식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채용의 거품을 싹 제거한 네. 단 3가지 질문으로 채용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 네, 이 3가지 채용의 특징,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화면도 나왔네요. 첫째, 지원자 본인은 미국에서 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네. 두 번째는 지원자님은 하루에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 세 번째, 스스로의 힘으로 23kg의 무게를 들 수 있는가? 특히 이제 23kg의 무게는 네. 물류센터에서 컨택센터니까 물건을 나르고 옮기는 과정 그러게요. 중에 네. 업무를 레알 참투로 실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기 위함이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쪽 업계에 몸담은 제가 봐도 가장 좀 충격적인 네. 채용 전형의 심플한 면접 질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질문이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가능하다, 오케이, 뭔가 이렇게만 하면 심플하게 끝날 것 같긴 한데 네. 어째서 이 오픈런 하는 것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이러한 질문들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이 질문을 통해 허수요가 제거됐다는 네.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말했을 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질문이 심플하니까 이 질문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로열티를 갖고 해당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이 물류센터가 이직률이 높아졌던 것이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전해만 하더라도 네. 38%에서 48% 수준의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10분 중 4분 정도가 퇴사를 하는 그런 악명 높은 이직률로 알려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용, 3가지 질문 채용이 도입된 이후로 네. 확 줄어서 그래요? 14에서 16%로 이직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소위 이런 선착순 채용 덕분에 일자리가 간절한 사람, 그리고 네. 최소한의 근무 조건만 갖춘다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회사 측에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력서 검토, 면접, 신원조회 등 기존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네. 그 들었던 비용만큼 임직원들의 교육에 그리고 네. 임직원들의 좀 복리 후생 쪽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니 입사도 기분 좋게 했고 입사하면서도 근무하는 네. 환경과 교육도 받아주니 퇴사할 이유가 없는 훌륭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바디샵 총괄 매니저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고 이곳에서 잡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네. 간절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더빙 같아요. 보답합니다. 네. 라고 했다고 하는데 피디님 저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이 직원을 대하는 기업 측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되게 회사 측의 입장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싶을 텐데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일단 채용을 진행을 하고 지원하는 선착순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한 분야와 관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게 될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몇 년 전까지도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컨택 센터, CS 센터, 콜센터에서 일단 교육만 들으셔도 월에 몇만 원 드립니다 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한때 그걸 좀 악용하셔서 한 5일 듣고 35만 원 수령하신 다음에 갑자기 잠적을 하시고 휴대폰을 바꾸셨다. 뭐 투지폰 세대 시절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게끔 이제 계약서를 첫날부터 쓴다거나 교육기간 동안 나가면 뭐 받았던 수령액을 다시 리펀드 돌려줘야 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경우는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간 교육을 시키고요. 근무를 하면서 온도잡 트레이닝이죠. OJT를 확실하게 진행시켜 드리고 부서에 들어온 이후에 업무에 적응한 이후부터도 꾸준히 교육을 하는 거의 임직원들이 평균에 뭐 수년간 근무를 해도 1년 정도는 그냥 교육을 받는 기간이다라고 할 만큼 꽤 기네요. 그렇죠. 꽤 오랜 기간 교육을 틈틈이 혹은 집중해서 받게끔 하면서 조직에 대한 이탈률을 방지하게끔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독특한 채용의 이면에 이런 깊은 뜻과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쌤이 이번 더바디샵 미국 물류센터 채용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요즘 한참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대학들도 이제 학교에 캠퍼스에 막 부스가 열리고 저희 회사 오세요. 막 USB 주고 머그컵 주고 안 쓰는데 포스트잇 주고 막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회사가 저희는 뭐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지원자가 많이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한 회사들의 훌륭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요. 많은 기업들이 암암리에 특정한 직무나 파트에는 나름의 기준과 정해놓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나름의 최소한의 기준을 두는 건 맞지만 이렇게 거의 정말 근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외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 것. 무의식 중인 차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 채용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켰다는 점. 편견 없는 채용이 어쩌면 통할 수도 있는 직업군과 분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독특한 채용 문화가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방식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좀 어떤 마인드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튀는 그 무스펙 전형이 한동안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셨던 분이고 지금은 현직자신데 그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 무스펙 전형, 당신을 보여주세요식의 오디션 전형인데 그 조선시대 그 용인민속촌에서 빌려주시는 그 보부상 옷을 여성분께서 보부상 옷을 상투도 이렇게 다 트시고 오셔가지고 뭐 이리 오너라 뭐 신입 받아라 이러면서 되게 과한 좀 그런 걸 했다가 바로 나가세요 하고 나가시오 아직 시작도 안 나가시오 해서 뭐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던 뭐 그런 일들 등을 생각해 보면 전형 자체가 튄다고 해서 나의 좀 정말 해야 될 내용을 배제한 채 형식에 얽매여서 튀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업이 왜 이런 전형을 오픈을 하는지부터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전형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습들 혹은 기업이 원하는 그 분야에서 구성원이 갖춰야 될 인재의 모습 등을 보기 위한 것이지 뭐 본인께서 튀어야 한다거나 억지로 막 이렇게 뭐 과한 퍼포먼스를 하는 건 오히려 좋지 못하고요. 실제로 CJ ENM의 PD 오디션 전형을 저는 많은 그 학생분들을 코칭을 하는 ENM 출신인데 PD가 튀어야만 하니까 막 되게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합격하는 분들은 대부분 담백하게 본인이 왜 PD가 되어야 되는지를 덤덤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결과들이 더 좋으니까요. 전형의 무스펙을 내가 무스펙적인 요소들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스펙 전형의 특징을 잘 알고 나의 핵심을 면접관들과 회사 측에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요즘의 채용 문화 좀 어떤 편인가요? 최근은 이제 다양화라고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블라인드 전형은 또 블라인드 전형대로 수시 채용은 스펙을 오히려 더 본의 아니게 우대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더 보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되는 광양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어떤 전형 채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독특한 채용 문화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강점 위주로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는데 익숙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면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준비를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결과 네.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과 위주. 안 궁금한 과정과 배경은 무의미하거든요. 어. 뭐 2019년 2학기 처녀자리. 소비자 행동론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별자리 얘기하고 뭐 그의 날이 어땠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의 이러한 역량과 강점이 주요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다처럼 네. 깔끔하게 핵심 위주로 말하는 노력도 글과 말로 보여주는 게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